31세 찰리 커크의 마지막 한국 연설 앤드 맹세히 사회부장. 31세 젊은이가 10일 총격의 세상을 떠났다. 찰리 커크. 미국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액션 USA의 설립자이자 평론가이며 사회운동가다. 또 46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찰리 커크는 특별한 존재였다. 든든한 젊은 지원군이며 동지였고 정치적 가치의 계승자로서의 위상도 있었다. 지난 56일에는 한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가해 트럼프 당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기도 했다. 그가 그날 한 연설의 핵심을 여기 적어보겠다. 찰리 커크는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남북을 비교한 위성 사진을 꼽았다. 어둠으로 드러난 북한에 대해 찰리 커크는 가난, 고통, 노예의 삶, 절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나만의 빛은 부와 돈만이 아니라 자유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찰리 커크는 미국과 한국은 놀라운 파트너십으로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75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했고 한국은 고립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피를 흘린 그 전쟁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다. 미국이 영토나 돈 그리고 권력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가 다닌 중학교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학교였다. 한국군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군대라고 지적했다. 찰리 커크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한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과 함께 설 것이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찰리 커크는 기독교가 인류 번영과 자유에 관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인 중국과 북한이 바로 종교의 자유, 기독교를 막는 국가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찰리 커크는 또 모든 자유국가는 자기 스스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조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속국이 되게 하려는 세력이 득세했고 그들이 지금도 자유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고 일어나면서 외친 말을 잊지 말자고 했다.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좌파들에게 평양행 편도 티켓을 사주겠다고 하면 다들 생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미국 도법의 공평성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을 세워 4번이나 만들어낸 거짓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좌파들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소비에트, 러시아, 북한의 사악한 독재자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다. 급진 좌파들은 그들의 적을 감옥에 넣은 후 자기들 맘대로 하며 그들도 자신들의 정부를 민주주의 정부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들의 영원한 독재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줄 안다고 했다. 미국에서 겪었기 때문에 지혜와 조언을 전해주겠다며 여러분의 가치, 신념과 믿음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겁먹고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좌파들이 독재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 독재국가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나라를 중국 공산당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한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동맹하여 중국 공산당과 대적해야 한다고 했다. 찰리 커크는 한국이 가진 문제점으로 낮은 혼인율과 낮은 출생률을 들었다. 한국인이 있어야 한국을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그것을 저해하는 정책들에 저항해서 싸워야 한다. 또 과도한 교육열로 무조건 대학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적게 낳겠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어서 그는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나라라고 알고 있다. 성형은 하는데 결혼은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면 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가고 묻는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양식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자녀를 안 낳는 것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의 선조들이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그는 이야기했다. 지금 한국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목사님들이 체포되고 있다. 여러분의 정부가 개인 가정들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숨어있는 시민이다. 나의 말을 여기 있는 언론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올바르게 인용하기 바란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이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설 것이다. 찰리 커크의 발언은 여기까지로 줄인다. 죽음으로 말하는 진실이 있다. 바로 찰리 커크의 경우가 그럴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을 여기 적는다. 전체주의 독재자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미국 사용설명서 앤드 임명신 국제문화부장. 찰리 커크의 암살로 미국 사회의 패인 깊숙한 꼴이 더욱 극명히 드러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그의 죽음을 이토록 애도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현 상황에 대한 문명사적 이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선택에 필수적이다. 치밀한 논리와 조곤조곤한 말투로 동성애낙태 등 민감한 문제들을 무수한 토론에서 다뤄온 커크에게 극단주의자 극우 꼴통이라는 낙인이 붙어 있었다. 그 원인을 한 네티즌이 풍자적으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커크가 결혼, 출산, 육아, 신앙, 애국의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가족, 가정, 교회, 국가의 부정 및 해체로 이어질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커크는 절실하게 반대해왔다. 서유럽에선 동성애 거부가 반인권 극단주의 취급을 받게 된 지 40년이 넘었다. 미국에선 약 20년 전부터고 그런 싹을 틔운 한국의 경우 확장 기회만 노리고 있다. 동성애 보호를 현실화시킬 법제 장치를 위해 이른바 보편적 차별급지법 재정건강가족법 개정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고인을 비아조롱한 언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국무부가 그런 외국인의 입국 금지까지 발표하자 한국 매체들이 커크를 우파 인플루언서 트럼프 지지자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15일 커크의 팟캐스트 찰리 커크쇼 진행자가 된 J.D. 벤스 부통령은 방송 모두에 대체 불가한 사람을 대신하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커크로 인해 트럼프 진영의 청년들이 유입됐으며 트럼프에게 벤스를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벤스에게 한미동맹의 의의를 전수한 것도 커크였다.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애리조나는 커크가 2012년 18세 때 설립한 터닝포인트 USA의 본부 소재지이자 전국 활동의 거점이다. 최대 수용 인원이 7만 3천 명인 장소에서 트럼프 참석하에 보수의 새 결집이 확인될 전망인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각성 운동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득권 종교로서의 추악한 일면이야 세계사에서 다들 배웠겠지만 기독교가 종교개혁과 이후 여러 차례의 신앙회복 운동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실도 알아야 한다. 청교 도정신에 기반한 미국 건국, 웨일즈, 대부흥과 20세기 중후반 미 서부 교회들 중심의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커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며칠 새 120만 명 이상 늘어 511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연방 의원들 주도의 추도식 영상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덕분에 교회에 나간다, 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등 신앙 고백이 넘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좌우기독교 반기독교 관점의 격돌이 부각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 자체가 세계관 충돌로 빚어진 것이다. 커크가 유물론적 가치관에 맞서 가정국가를 개인의 신앙적 삶과 엮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에겐 순교자이지만 다른 편에선 이런 관점을 불쾌해하거나 분노한다. 이 모든 것을 지난 30여 년 세계화 글로벌리즘 부작용의 수습 노력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커크 트럼프의 접점이 보이며 작년 대선 때 트럼프에게 압승을 안긴 미국을 파악할 수 있다. 현실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졌으나 사상은 탈이념화된 얼굴로 돌아와 사람들 속을 파고들었다. 환경지상주의, DEI, 다양성 평등 성포용성 정책 등도 그 연장선에 있다. 성해방과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 성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문제기 자크스처닝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엔 더욱 관대해진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다. 그 한 세대의 시간은 미 제조업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마약과 실업, 급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사이 정의는 주로 백인 남성 이외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형태로 구현됐다. 작년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전임 바이든 정부 부통령이 예기치 않게 민주당 후보로 추대된 후
우리는 능력 자질보다 비백인 여성인 것이 출세의 최대 강점일 수도 있었을 시대상을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힐빌리 베긴스렉의 출신 J.D. 벤스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통해 트럼피즘의 호소력을 높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란 중산층 살리기이며 기독교 부흥과 무관치 않다. 어린 벤스의 가난과 불우는 부모의 실직이 초래한 것이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득세해온 글로벌리즘의 역작용이기도 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초엘리트층이 승승장구할 때 중산층 몰락과 함께 미국은 내적으로 깊이 망가져갔다. 미 달러가 대다수 국제기구 단체를 먹여 살리고 미군이 전 세계 통상로를 지키는 동안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달러 찍어내기로 메워졌다. 그 사이 납세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불구가 된 미국으로 인식하며 나라 살리기 애국에 나선 인물이 트럼프였다. 서민을 위한 먹고사니즘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국가의 선순환 관계를 무너뜨린 것들과의 이념 문화. 전쟁도 트럼피즘의 큰 일부다. 취임 첫날 미국의 성별은 남녀 단 2가지라고 선언한 트럼프. 작년 대선 직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향해 인류 문명을 연장시켜줘 고맙다고 한 것을 기억하자. 이는 생물학적 성별의 부정을 통해 세상을 재편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 지난 500년을 백인 남성 폐악의 역사로 뭉뚱그린 비판적 인종 이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긴 캔슬 문화의 파괴적 속성을 돌려 말한 것이었다. 트럼피즘은 이런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커크 역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이후로 대학이 특정 도그마를 주입하는 장으로 화한 현실을 짚은 바 있다. 생전에 커크가 대학수 내 자유토론을 벌인 것, 트럼프가 명문 대학들과 싸우는 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미국의 J.D. 벤스 오른쪽 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참모장이 15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찰리 커크의 팟캐스트 진행자로 나선 가운데 방송인 기자 브리핑실에도 중계됐다. 10일 커크의 피격과 죽음 이후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0만 명가량 늘어 500만 명을 넘겼다.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할 분위기다. 로이터